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을 뿐 언제 만날지와 무엇을 논의할지에 대해선 이제부터 양측의 의견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만남 장소와 시간, 배석자 등을 포함해 양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4일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또한 시간을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내실 있는 만남이 되는 게 중요하니 의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을 앞둔 양측의 사전 조율 작업에서 신중하고 치열한 물밑 공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8차례에 걸쳐 회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여당 선거 참패 이후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은 상황에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회담을 통해 양측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의견 접근이 쉬운 민생 문제는 일단 의제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야 간에 또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치하는 현안 등에 대해선 첫 만남 결과가 서로 잘 들었다는 입장만 발표하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영수회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담판을 통해 정치인 사면을 합의한 사례도 있지만 견해차만 확인하는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며 영수회담 의제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통화는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했다면서 형편이 된다면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재작년 8월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즉각 수락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양측 실무진이 만나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제도 개혁 문제,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하여튼 여야 간에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사건 등 이른바 이채, 양명주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등 총선 이후 내각 구성과 인적 쇄신 방안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공감한다며 영수회담을 계기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민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원래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이 잡혀 있었는데 영수회담을 발표할 거라고는 출입 기자들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브리핑 계획을 공지할 때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냥 현안 관련이라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총리 비서실장 인설이 늦어지고 있고 네. 여기에 의대 정원의 자율 조정 발표에다가 그렇죠. 대통령의 4.19 기념식 불참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안일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발표였습니다. 네. 브리핑장에 있던 한 기자는 혼이 나갔다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네. 대통령실 직원들도 오늘 깜짝 발표에 대해서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형편되면 다음 주에 보자라고 했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빨리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데요. 만나서 할 얘기 또 해야 할 얘기들 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청머리에 오를 화제는 역시 민생이겠죠. 네. 지금 고물가부터 각종 경제 지표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네. 다만 만남 한 번으로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 측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현금 살포는 마약 같은 것이라면서 네.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한 발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아직 비서실장 또 총리 지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도 여기서 다뤄질까요? 그렇습니다. 빠질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총리 지명과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인준이 필수인데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아예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대신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겠다면서 이 대표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정무장관직 신설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야당이 도와달라는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 대표하고 만날 거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여당의 지조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이라고 표현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만나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모두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해 왔거든요. 네. 오늘 이도원 홍보수석이 발표를 할 때도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돌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근 2, 3일 사이에 기류가 급변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연이틀 공개된 집권 이후 최저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당에서 여러 특검 법안을 지금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수습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다. 조금 더 절박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결론은 다음 주에 있을 영수회담 결과가 설명해 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네, 윤 대통령은 더불어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과도 곧 만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김민창 기자 잘 들었습니다.